15년이라는 세월을 한 남자와 함께 했습니다. 첫눈에 반해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며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달라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은 것처럼 낯선 얼굴로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15년간 지켜온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48살입니다. 29에 결혼해서 15년을 한결같이 가정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일반 제조업체에서 중간관리직으로 일하고 있고, 저는 결혼 후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왔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14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결혼 초기,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다정했고 세심했으며 저를 늘 아껴주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오면 항상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고, 주말이면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을 즐겼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후에도 남편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면 먼저 일어나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하고, 제가 쉴 수 있도록 아이를 데리고 나가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근이 잦아지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다며 말없이 소파에 누워 TV만 보거나 방에 들어가 혼자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부담감이 크고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발견한 메시지 하나가 저의 모든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여자의 이름으로 된 연락처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나자라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상 만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더 살펴보니 그동안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료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그날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의 지갑에서 발견한 영수증 하나가 저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영수증이었는데 회사 경비로 처리될 수 없는 개인적인 자리였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회사에 여자 동료 있니? 남편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있지. 왜? 혹시 특별한 관계인 사람이 있어? 남편은 얼굴색이 변하더니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날 의심하는 거야? 그의 반응은 제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평소라면 웃으며 넘겼을 질문에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남편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돌아오는 날이 더 많아졌고, 주말에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외출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무난한 옷을 즐겨 입던 사람이 갑자기 브랜드 옷을 사입기 시작했고, 향수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따라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도 남편은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늦게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이웃에게 맡기고 남편의 회사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에 나오는 남편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나와 곧장 지하철을 탔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한 고급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둘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함께 그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간의 믿음이, 신뢰가,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만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의 중이라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금방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오늘 정말 늦을 것 같아.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강남 블루밍 아파트 앞에 있는 그 프로젝트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말했습니다. 오늘 들어와서 얘기하자. 그날 밤 남편은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사실은 다른 사람이 생겼어. 너무나 담담하게 마치 오늘 날씨가 좋았다고 말하듯 그는 고백했습니다. 충격적인 건 그의 태도였습니다. 미안함이나 죄책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야? 1년 정도 됐어. 그 사람은 누구야? 회사의 새로운 팀원이야. 나보다 15살 어려. 15살 차이. 그녀는 30 초반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처음 만났을 때의 나이였죠. 왜 그랬어? 그냥 사랑에 빠졌어. 미안해. 사랑에 빠졌다. 그 말이 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15년 동안 가정을 위해 헌신해온 저에게는 사랑을 주지 않고 새로 만난 여자에게는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 거야? 그의 대답은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혼하고 싶어. 단 3마디였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데에는 단 3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아이는? 우리 아들은? 양육권은 내가 가져. 양육비는 내가 부담할게.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것처럼 그는 모든 것을 이미 결정해 놓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난 15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날에 행복했던 순간들,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함께 기뻐했던 순간들, 힘들 때 서로를 위로하며 이겨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다시 이야기를 시도했습니다. 우리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15년이야. 15년 동안 우리가 함께 쌓아온 것들인데.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미안해. 이미 결정했어. 혹시 내가 뭔가 부족했던 거야?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면. 내 잘못은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이 변한 거야. 내 마음이 변한 거야. 그 말이 저를 더욱 절망스럽게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물건만 가져가고 대부분의 시간을 그 여자의 집에서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는 이혼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진행하고 싶어. 저는 그때서야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악몽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정말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14살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에게 부모의 이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편은 이 일도 저에게 떠넘겼습니다. 내가 얘기해줘. 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결국 저 혼자서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엄마. 뭘? 알고 있었어? 아빠가 다른 여자랑 만나는 거요. 학교 앞에서 본 적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에게까지 이런 상처를 주다니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더 힘들잖아요. 오히려 아이가 저를 위로하는 모습에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재산 분할에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아마도 빨리 새 출발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집은 제가 갖기로 했고 양육비도 넉넉히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 위로가 될 리 없었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었으니까요. 이혼 후 저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식욕도 없었고 체중도 많이 줄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겨우 일상을 유지했지만 웃음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저를 위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에게는 그저 공허한 위로일 뿐이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한 사람을 어떻게 쉽게 잊을 수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과 그 여자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백화점에서였습니다. 둘은 손을 잡고 행복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지내? 너무나 일상적인 인사, 마치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건네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아내가 아니라 그저 아는 사람 정도로 저를 대하는 모습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은 이미 새 삶을 살고 있는데 저만 과거에 갇혀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방치했던 제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자격증 공부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 하던 일을 다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온 저에게 새로운 시작은 두렵고 낯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니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작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경력 단절 여성으로서는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일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조금씩 활력을 되찾아갔습니다. 아들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부재로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해 갔습니다. 남편은 약속대로 정기적으로 아들을 만났고 양육비도 잘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아이와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혼 1년 후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혹시 아이와 관련된 일일까 싶어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남편은 예전과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내? 응, 그럭저럭. 너는? 나도. 그냥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헤어졌어. 누구랑? 지난번에 같이 있던 그 사람이랑. 저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기쁨, 만족감, 아니면 연민. 어떤 감정인지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그냥 안 맞았어. 처음에는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많이 달랐어. 그래서 나한테 연락한 거야?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1년 전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이며 보냈는지, 그리고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 미안해. 하지만 난 이미 새 삶을 시작했어.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생긴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내 삶에 집중하고 있어. 일도 시작했고 새로운 목표도 생겼어. 하지만 우리는 15년을 함께 했잖아. 그건 쉽게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 말이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내가 지웠잖아. 내가 먼저 우리의 15년을 버렸잖아. 처음으로 저는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1년 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난 항상 널 위해 최선을 다했어. 집안일도 육아도 내 뒷바라지도. 난 한 번도 다른 생각 해본 적 없었어. 근데 넌 젊은 여자 하나 나타나자 15년을 순식간에 버렸잖아. 그리고 이제 와서 그 여자랑 안 맞는다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제 말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없듯이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늦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이미 끝난 일이야. 그날 이후 남편은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연락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삶, 제 행복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일도 잘하고 있고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가끔은 여전히 외롭고 힘든 순간이 있지만 그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다독입니다. 괜찮아. 넌 혼자가 아니야. 넌 충분히 강해. 얼마 전 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행복해. 내가 있으니까. 그것이 진심이었습니다. 비록 완벽한 삶은 아니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혼은 저에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15년간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저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물론 후회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라기보다는 아쉬움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후회는 없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최선을 다했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편의 변심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저가 어떻게 일어서느냐였고 저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더 성장하고 아이가 대학에 갈 때쯤에는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는 소박한 꿈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남편에 대한 감정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아이의 아버지로서 존중할 뿐입니다. 더 이상 그에게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니까요. 지난 15년의 결혼 생활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저는 남편과 가정을 위해 제 자신을 뒤로 밀어왔습니다. 제 꿈, 제 욕구, 제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혼은 저에게 큰 변화였고 처음에는 그 변화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나니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변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특히 배우자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혼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용기 있는 결정일 수 있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때로는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제 인생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던 중 한 남자 손님이 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혼한 지 5년 된 싱글 대디로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로, 그리고 점차 특별한 관계로 발전해 갔습니다. 그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존중과 배려를 보여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제 꿈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진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성장을 응원하는 것임을. 아들도 그를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심을 느꼈나 봅니다. 가끔씩 셋이서 영화를 보러 가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하기도 합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지만 우리만의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가끔 아들을 통해 소식을 듣기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저의 과거이고 저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한 남자를 위해 헌신했던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을 돌아보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은 어둡고 힘들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 경험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인생은 생각보다 길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상처가 당신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그 과정을 믿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말이죠. 15년 가정을 지킨 대가가 이혼이었지만 그것이 제 인생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새로운 장에서 더 강하고 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